자, 그다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이거 마지막으로 진도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제 뭐 여기서 진화 이런 것들 배웠었고,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일단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생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생물이 과연 다양한 정도가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생물 종의 다양성,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다양성, 이러한 것들 세 가지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사실 정말 이제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성은 뭐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정도는 크게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같은 생물 종이라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뭐 이제 내년에 생원 할 때 배울 건데, 형질이 의미하는 건 외관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의미해요. 뭐 외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형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이는 특성에 있어서 종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형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외형뿐만 아니라 키, 체형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는 같은 종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그림 보면 생물 다양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쥐에 대해서 지금 색깔이라는 형질이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유전적 다양성이 제일 지금 작은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좁은 범위에서 종들 간에, 같은 종들 내에서 차이점을 의미한다라고 유전적 다양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시로 뭐 터키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와 색, 얼룩말의 털 무늬, 무당벌레의 겉날개 무늬와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 공통점이 모두 달팽이, 얼룩말, 무당벌레 등 같은 생물 종 내에서 생기는 외형적인 변화 혹은 지금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일단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나에 결정하는 유전자가 많다, 다양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곧 얘랑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밑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변이가 다양할수록 지금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양성이 높다면 왜 이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에 대해서만 이해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다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우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바나나를 보면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이해해 볼게요. 자, 그래서 씨가 없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가 적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전자들끼리 섞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자, 반면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유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이 생식세포 내에서 변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생식세포들끼리 섞이는 과정에서 변이가 한번 또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따라서 변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멸종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옆에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야생 바나나 같은 경우는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떤 바나나에 있는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 씨가 없는 바나나 같은 경우는 변이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전적인 차이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운이 안 좋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 질병에 취약한 형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 유전자를 가진 바나나들은 모두 사라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전적 변이가 없다는 말은 얘와 다른 유전자를 갖는 바나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병이 운이 안 좋게도 바나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여기서는 바나나가 모조리 죽게 되겠죠. 자, 반면 야생 바나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전적 차이가 다양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를 하고 그 말은 즉슨 형질이 서로 다른 애들이 엄청 많다, 종류들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얘는 뭐 질병이 있어서 아까 씨가 없는 바나나처럼 여기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바나나가 있더라도 걔는 종류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질병에 더 잘 살아남는 애들만 생존을 해서 걔네들이 가진 유전자가 쭉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의 멸종을 지금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멸종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종다양성이 나오는데 종다양성이 의미하는 건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어떤 지역에 생물종들이 많이 존재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존재를 할 것인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생물종이 많을수록 그리고 각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물종이 많고 그리고 이 많은 생물종들이 각각 거의 일정한 비율로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생태계 또한 안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 나에서 어떤 것이 종 다양성이 높은지를 한번 보면 먼저 가, 나 모두 20개체, 20개체로 사는 개체는 모두 같은데 일단 모두 뭐 신갈나무부터 자작나무까지 해서 총 4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살아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보면 5, 6, 6, 3 지금 뭐 상대적으로 얘네들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거 볼 수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 2, 16, 1 자, 그럼 얘는 가에 비해서는 균등한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와 나를 비교할 때는 가가 상대적으로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다양성인데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환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개체까지 포함을 해서 얘네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유전적 다양성, 지금 같은 종 내에서 개체들 간의 차이, 그리고 종다양성, 종들 간의 차이를 합한 것이 곧 생태계 다양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생태계라는 건 이들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일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마찬가지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태계 같은 경우는 뭐 열대우림, 갯벌, 습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얘네들 생태계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삼림, 초원, 사막, 해양 등 어쨌든 환경 자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경이 다양할수록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종들도 다양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도 더욱 다양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런 다양성들이 결국에는 모두 같이 포괄적으로 묶여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얘네들이 모두 한 번에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중요성이 깨지는 것이 왜 일어나면 안 되는가? 왜 이런 다양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들이 사실 우리한테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의식주 재료 제공, 예를 들면 목화, 곡물, 그리고 목재 등 이런 의식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의약품 원료 제공, 그리고 생물 유전자 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생명적으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의료적인 차원에서도 얘네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버드나무는 우리가 두통 이런 데 쓰는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생물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화석연료도 결국에는 생물 에너지 자원, 생물들의 유해가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에너지 원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절자, 이제 뭐 식물은 홍수나 산사태 예방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인간 생활을 하는데 기후 조건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막 엄청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닐 테니까 그냥 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예시들 쭉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양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다양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활동,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지금 생물 다양성의 가장 큰 원인, 일단 가장 크다, 뭐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당연히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죠. 산림의 벌채, 습지의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편화. 단편화가 의미하는 건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서식지가 원래 한 서식지당 이러한 크기였는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통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서식지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얘들 크기가 거의 2분의 1만큼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식지가 분할된다면 일단 당연히 면적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 면적이 감소를 했는데 이때 얘들 면적이 감소하면서 지금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얘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립시킴으로 멸종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우리가 뭐 도로 같은 거를 만든다면 그 도로는 곧 얘네들이 살 수 없는 서식지일 거고 이 도로를 건너가야만 다른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도로는 어쨌든 자동차와 같은 생물종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동을 제한하여 도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심하게는 개체수 감소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멸종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불법 포획과 남획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 포획과 남획. 지금 보호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남획한다면 당연히 얘들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멸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외래종 유입. 이런 것들은 뭐 황소개구리 예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래서 외래종이 이제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대량으로 번식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생물인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여 생존을 위협하고 또는 먹이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뭐 황소개구리 있을 거고 블루길, 가시박, 뉴트리아, 베스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산성비, 뭐 화학물질,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전을 위한 노력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종 다양성이 지금 종의 종류가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균등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골아야 한다. 일정해야 지금 서로 차이가 많이 없어야 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여기 지금 서식지 변화에 있어서 서식지 단편화 이것만 하나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파트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계속해서 문제 나눠드리는 형식으로 시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